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네, 소곰 문정동으로 이사온 서울에 이제 입성을 한 소곰에서 시청할 제품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어떤 제품들은 저희가 지난번 원주 그 본사에 있었던 그 시청실에서 녹음한 것과는 좀 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어서 이쪽이 좀 더 정확한, 좀 더 음향이 좀 어쿠스틱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원래 소리를 좀 제대로 다시 좀 들려드리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좀 덜 알려져 있는 이런 제품들도 같이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서울로 오니까 뭐 당연하게도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도 늘어나고 손님도 늘어나고, 저희 이거 촬영하는 동안에도 밖에 특히 헤드폰 앰프들과 헤드폰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제품 군이 또 다양해서 밖에도 그 헤드폰 들어오는 손님들이 좀 따로 있으시고, 그래서 되게 활기를 띠는 것 같습니다. 여기 주소도 한번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고, 오늘은 이 클링업 합으로 저희 몇 번 다룬 적이 있죠. 이 제품 소리가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해서 샘튜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게 지금 이 문정동으로 서울에 이제 이사를 온 서울 지점인 소곰 사무실에서 시청실에 들어보니까 이 소리가 이제 조금 좀 더 원래 소리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새로운 소리도 좀 들려드리고, 그리고 다른 음악들로, 그리고 제품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 옆에 있는 게 지금 클링업 하브의 D56이죠. 이 라인업이 크게 보면 스튜디오 라인업과 이 D 라인업 두 개 있는데, 56은 사실은 위에 66이 있긴 하지만 실제 생산되는 것 중에는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시리즈는 저희 뭐 17, 20, 30 이거 다 들어봤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제품, 클링업 하브의 제품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는데, 나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 영미식이라고 좀 표현하면 좀 그런데, 다른 유럽제들도 그렇고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감각이 좀 독특해요. 나무 이 디자인 들어간 거나, 그리고 나무를 쓴 어떤 그 나무 재질도 좀 마치 독자적으로 이렇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별도로 진화해 온 듯한 느낌. 이게 클링업 하벨의 사실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원래 표방하기로도 우리 회사 제품은 일단 뛰어난 음질, 현장하고 같은 음질을 낸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면서 굉장히 고급 재질을 쓴다. 이 표방한 게 사실은 그대로 제품의 디자인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 소리를 들어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 전용 스탠드인데 플로팅 보드라고 부르는데, 베어링 3개로 이렇게 밑에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죠? 공진이 서로, 스피커의 공진은 아래쪽으로도, 그 다음에 바닥의 진동이 스피커에 전달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는 탁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흔들리네요. 이렇게 만든 이 회사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장자크 바케라는 분이, 바케죠. 그 75년, 그것도 곧 좀만 있으면은 50년이 되는 거죠, 이제. 50년이 다 돼가는 회사인 프랑스 회사인데, 주로 이 프랑스 오디오들이 좀 그래요. 좀 오래된 회사들 보면 스튜디오 모니터, 그 다음에 극장용 그 시스템, 여기서 극장이라는 건 영화 극장도 있지만 이런 오페라 극장이나 그런 극장들을 포함합니다. 보통 말하는 이제 티어터. 그래서 뭐 샹젤리제 극장이나 그런 데도 이 클링업 하브 제품이 그 스튜디오 제품, 모니터 제품이죠. 스튜디오 제품, 시리즈 제품. 그 제품들이 모니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뭐 TV 방송국, 뭐 아르테 TV 이런 프랑스 내에 있는 이런 국영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클링업 하브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이 제작자인 장자크 바케가 클라리넷 주자였어요. 그래서 이 목관악기 이런 소리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분을 다룬 영화도 만들어졌다고 하죠. 2000년대 초반인가? 스피커 위저드. 그러니까 스피커 위저드라고 했었던 거죠. 이제 스피커 만드는 마법사.
프랑스 영화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뭐 개봉을 하거나 이렇게까지 알려지는 건 아닌데 약간 다큐 영화처럼 만들어서 이분을 그러니까 스피커를 만드는 장인으로 이렇게 다룬 그런 소재로도 영화를 만든 그런 인물이라는 것도 이 클링거 파브르라는 회사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또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 포트폴리오는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앰프도 있고 앰프도 상을 뭐 여러 번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디아파송상 앰프로 받았어요. 그래서 앰프, 스피커, 그다음에 DAC, 그다음에 케이블도 만들어요. 이렇게 뭐 사실은 자사 제품으로도 전체 시스템이 나오는 이런 제품, 뭐 50년 정도 되다 보니 그렇게 제품 포트폴리오가 점점 넓어져 온 그런 브랜드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소리를 새 소금의 시청실, 서울 사무소의 이 메인 시청실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원주에서 녹음했던 영상을 보신 분이거나 클링거 파브르 제품에 관심이 있는 분은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좀 재밌는 결과가 좀 재밌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현재 여기 어쿠스틱이 서울 시청실 어쿠스틱이 좀 더 정확하고 사실은 이 스피커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여기서 들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자, 소리를 들어보시고 오늘 이 시스템은 참고로 이게 전부 다 지금 소금에서 수입하고 있는 브랜드들인데 이름들이 어려워요. 아는 분들이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일단 저쪽 입구 쪽에서부터 보면 음의 입구 쪽에서부터 보면 그 안티포데스 스트리머죠. 안티포데스의 올라드라라는 스트리머. 그 다음부터 전부 필리움이에요. 필리움의 엘렉트라 DAC, 그 다음에 필리움의 그 알렉산더 프리앰프, 그리고 이제 파워앰프가 모노블록 허큘레스, 그리고 파워앰프에서 이 스피커까지는 또 클링거 파브르의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악 들어보시고 다시 또 이 제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 walk a lonely road, the only one that I have ever known. Don't know where it goes, but it's only me and I walk alone. I walk this empty street on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where the city sleeps and I'm
네, 무엇보다 어쿠스틱이 딱 거의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어쿠스틱 거의 정확한 어쿠스틱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렇게 벽을 굉장히 대단하게 아주 새로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구성은 거의 비슷한데 이런 어쿠스틱 보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치를 하신 것 같고 잔향 체크를 잘 해서 이렇게 그런 어쿠스틱을 제일 최적의 지점에서 이렇게 붙이고 뒤쪽에 대고 하셔서 시청실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클링거 파브로 D56은 말씀드린 대로 D 시리즈의 지금 최상위 제품이고 작지만 D 시리즈의 최상위 제품이에요. D 시리즈는 조금 컴팩트한 시리즈로 개발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정에 제일 잘 맞는 사이즈, 거실에서도 물론 들을 수 있고요. 방에서 듣기에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딱 최적의 클링거 파브로 제품. 클링거 파브로 제품을 처음 들어보실 때 가장 좋은 사이즈가 아닐까 싶어서 아마 그렇게 아마 제일 먼저 수입한 클링거 파브로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품이 제일 먼저가 됐던 것 같아요. 제품이 투웨이 구성인데 일단 위에 지금 이 그릴에 들어있는 여기는 6.6인치 카본 미드 베이스예요. 근데 이거를 클링거 파브로 자체에서는 붐박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약간 미드 베이스를 내는 약간은 중저음을 이렇게 내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6.1인치 카본으로 만든 미드 베이스. 그 다음에 트위터는 이렇게 지금 금도금을 한 웨이브진 이런 아주 머시닝을 아주 정교하게 한 그런 바스켓이라고 해야죠. 밖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혹은 유닛 체인버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 안에 이렇게 트위터를 수납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들어있는 게 1.1인치 패브리어 실크돔이에요. 이 스튜디오 시리즈도 그렇고 저 위에 23피처럼 혼으로 만든 제품 외에는 17도 그렇고 똑같은 1.1인치 실크돔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크돔인데 이 아주 표면을 매끈하게 이렇게 코팅을 해서 이렇게 얼핏 보면 이게 재질이 뭘까?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고 이 포맷이 독특하죠. 트위터가 아래쪽에 있고 미드베이스가 위쪽에 있는 구조인데다가 이거를 이렇게 골드톤으로 이렇게 금속을 직접 이렇게 깎아서 머시닝을 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트위터는 디자인이 그렇게 흔치 않아서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약간 시계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런 디자인 포맷에 나무의 가운데를 이렇게 상감으로 쭉 이렇게 줄이 가게 한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플로팅 보드 전용 스탠드 위에 이렇게 베어링 3개로 이렇게 흔들리게 만든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뒤쪽은 바이오 와이링 두조, 그러니까 두 쌍의 터미널은 바이오링 전용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능률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90dB 이 정도인데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 필름이 지금 허큘레스 같은 모노블록이 드라이브하고 있어서 의식하기는 좀 그렇게 어렵지만 소리가 되게 쉽게 나옵니다. 이거보다 사실은 조금 더 출력이나 등급이 조금 퍼포먼스가 약간 낮은 그런 파워앰프로 드라이브 해도 울리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소리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정도 능률을 갖고 있고요. 소리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전체 대역 중에 저희가 아는 이렇게 상업성 있는 조금 사람들한테 쉽게 어필하는 그런 스피커들하고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역과 고역을 강조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소리를 내는 그런 스피커들의 접근 방식과 반대로 저음하고 고음은 오히려 도드라진 느낌을 좀 덜하게 한 다음에 미드레인지를 살짝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어떤 면에서는 미드레인지를 도드라지게 했다기보다 저음하고 고음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은 채로 플랫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 대역이 일체감 있게 나오는 그래서 고역하고 저음이 강조된 스피커에 비해서 중역대가 훨씬 잘 느껴지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소리 같은 걸 들어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무터가 스타워즈 주제가 연주한 이 곡을 들어보면 보통 이 곡은 아주 섬세하고 이렇게
조금 대역이 넓고 고역이 굉장히 선명한 스피커들을 들어보면 고역을 굉장히 아주 선예도가 높게 섬세하게 흘러가는 그런 바이올린으로 시작하면서 점점 아랫대역이 넓어지고 오케스트라가 쿵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운행을 한다고 했을 때 클링어 파블은 좀 달라요. 오히려 미드레인지가 굉장히 진한 질감을 가지고 쭉 들어오면서 고역은 고역대로 운행을 하지만 강조하는 느낌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미드레인지가 마치 전체를 아주 안정적인 밸런스를 맞춘다고 할까요? 다른 시스템에서는 고음이 선명하게 하는 쪽에 사람이 귀가 번쩍 뜨이게 해서 나머지 음들이 따라가는 이런 느낌을 준다면 여기는 그래서 전대역이 동시에 움직이는 느낌이 나요.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중후하게 따라오면서 중역대가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밸런스를 갖춘 그런 느낌이 마치 뭐와 같냐면 바이올린이지만 사람의 목소리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움직이는 전체 윤곽을 선명하게 만드는 거는 또 그게 좀 독특합니다. 음의 중심, 대역의 중심은 미드레인지에 있는데 전체 윤곽은 훨씬 잘 보이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요. 그게 아주 좋습니다. 락 음악의 비트 같은 걸 들어보려고 저희 그린데이의 블루버더 브로큰 드림이었죠. 그걸 들어보면 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곡 특유의 열기를 역시 또 강조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리허설을 하는 듯한 공연이 아니라 리허설을 하고 있는 듯한 밴드의 느낌? 다 공연할 땐 소리를 이보다 조금 더 키워서 이보다 좀 더 잘 들리게 해야 돼. 이런 조금 어떤 인위적인 도드라짐이 없는 그 보정하기 이전의 소리, 굉장히 그런 소리에 가까워서 이것 좀 질감이나 이런 것들의 느낌은 좋은 반면에 어떤 분들한테는 이럴 수 있겠어요. 조금 뭐라 그럴까, 굉장히 나를 좀 어필을 해줘, 이렇게 좀 나한테 좀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게 사실은 정확한 소리. 마치 우리가 아는 그 고음질 음원 서비스 중에 그 양대 산맥인 타이달과 코브즈를 비교했을 때 코브즈의 소리에 좀 더 가까운, 처음에 들으면 타이달 소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잘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 소리에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어쿠스틱 악기가 좀 더 많은 연주를 들어보면, 그런 음악을 들어보면 코브즈 소리가 좀 더 원음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런 느낌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내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약간 프랑스 회사라는 선입관 없이 하는 말씀이에요. 같은 또 우연히 같은 프랑스 회사긴 한데 그런 게 좀 더 많이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듣기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거의 대부분의 사람 목소리로만 가는 합창곡들 있잖아요. 이런 걸 들어보면 그 매그니피카트 같은 곡을 들어보면 그 입자감 같은 거는 역시 사람의 보컬이 들어가는 곡을 그렇게 재생을 잘하는 스피커답게, 왜냐하면 중역대가 훨씬 잘 들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역시 고음이 전반적으로 반짝거리는 소리를 주는 그런 느낌의 합창곡하고 다르게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좀 사람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듭니다. 그 느낌이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처음에 10초, 20초, 1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음악에 좀 빠져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짝거리는 음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곡을 듣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같은 패시지와 같은 포맷으로 쭉 움직이다 보면 음악이 1분, 2분이 지나면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곡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 클링어 파블로 D56으로 듣는 음악은 쭉 같은 톤으로 계속 간다는 거. 오히려 좀 더 진지하게 점점 더 음악 속에 몰입할 수 있는, 이게 장자크 바케라는 그 설립자가 의도한 소리는 이렇게 들려야 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좀 느껴지는 듯한 그런 소리였어요. 여러 음악을 들어도 골고루 장르 특성이 이 곡은 좋고 이 곡은 좀 별로야 이런 게 아니고, 어느 곡을 들어도 그 곡에 맞게 고른 재생 특성을 보인다, 이런 대표적인 스피커 같아요. 소리는 굉장히 질감이 이 실크돔을 쓴 스피커답게 굉장히 질감과 촉감이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이 스피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스피커를 처음에 들었던 그 소금의 원주 지점에서 들었던 소리보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좀 더 어쿠스틱이 좀 더 정확하게, 울림이 훨씬 적은 그런 곳에서 들어보니까 D56이 좀 더, 그때보다 좀 더 사랑스러운 스피커? 문자 그대로 그래요. 조금 더 정감이 가고, 아, 이 스피커로 음악을 좀 더 많이 듣고 가깝게 듣고 싶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D56을 아직 못 들어보신 분이나 아직 정확히 제대로 좀 못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클링어 파브로에 대해서도 한번 친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분들도 그렇지만, 이 스피커를 다른 환경에 들으셨던 분은 여기 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느낌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스피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곰에서 그래서 클링어 파브로의 D56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로 녹음도 하고 저도 옆에서 같이 좀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기 제품이 너무 많아요. 다른 제품들도 시청하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제품이 될지 모르지만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